어쨌든 작품을 할 때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버거울 것 같다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럴 때마다 작품 쉴 거야?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마음가짐은 김고은은 배우계에서 선배들의 예쁨을 많이 받기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여배우계의 전설인 윤여정과 전도연이 정말 좋아하는 신인으로 김고은을 지목했을 정도죠. 칭찬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혜수 씨하고 전도연 씨한테 들었습니다. 배우입니다. 물론 어떤 배우길래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김고은 씨입니다. 충무로 20대 여배우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근데 의외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선 싹싹하고 활발한 사람이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다는 기존 통념과는 다르게 김고은은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이라서. 심지어 그녀는 대학교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그녀의 간단한 생애와 함께 어느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녀만의 노하우 등 여러 명언들까지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은 1991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 중국으로 건너가 자랐으며 중학생이 될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영화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원 예고에 진학하기에 이르렀지만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고 했을 뿐 배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죠.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저는 연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 무대를 직접 경험해보게 되었고 그때 운명처럼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그때 그 선생님이 나랑 한 작품만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고, 연극을 한 편 하면서 제가 막 무대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무대에서 진짜 내려가기 싫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었고, 이렇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그 감정보다 셌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녀는 한예종 연기과 10학번으로 입학한 뒤 2012년 영화 은교에 캐스팅되었고 그해 거의 모든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불과 만 20세에 배우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의 정점에서 엄청난 슬럼프를 겪으며 활동을 내려놓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첫 작품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을 또 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과연 내성적인 자신이 배우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크게 공감할 만한 부분이죠. 진짜 작품이 잘 되고 좀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작품을 할 때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그냥 부딪혀 보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 덕분이었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럴 때마다 작품 쉴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작품 하면서 이겨내.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마음가짐은 잘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녀는 이후 도깨비, 치즈 인 더 트랩, 개춘할망, 변산, 더킹, 유미의 세포들, 작은 아씨들 등 여러 유명 작품들에 꾸준히 출연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했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은 과연 극복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 좋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6년 개춘할망을 출연할 당시 김고은은 대배우 윤여정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때 윤여정은 김고은을 두고 오히려 그녀가 싹싹한 성격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었죠. 김고은 씨를 이렇게 또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싹싹하진 않았다.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드셨다고. 그렇잖아요. 난 처음에 보는데 내 후배가 천천히 그거 자연스러워야지.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윤여 선생님께서 그 고은 씨가 싹싹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천천히 다가와서 좋다. 어떤 뜻일까요? 예. 일단 선배님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 막 너무 제가 막 선배님 너무 팬이었고 이렇게 다가가면 좀 그러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제 얘기를 물어보실 때까지 좀 가만히 듣기만 했던 것 같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좀 천천히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나를 보여드리는 거죠. 물론 처음 친해지는 단계에서 싹싹하고 친근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가깝지 않은 상대를 대할 땐 경계심을 한 곳에 품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좋은 말을 건넸어도 가식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아무리 어색함을 깨고 싶어서 혹은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고 이것저것 질문을 했을 뿐이지만 조금 부담스러운데? 나한테 다른 목적이 있나? 와 같이 경계를 하게 될 수 있죠.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김고은처럼 더 많이 들어주려 하고 상대에게 나를 받아들일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어느 누구든 웬만하면 거부감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이미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당신은 이미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